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자, 올해는 그 어떤 해보다도 대입 전형 계획과 다른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이 의대 정원의 이슈가 없었다면 가장 큰 화두는 무전공 선발 그리고 전공 자율 선택제의 확대 방안이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전공 선발, 다른 말로는 그냥 자유전공 확보, 이 부분을 오늘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무전공 선발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유전공 학부야, 이 발표 이전에도 서울대나 고대나 여러 대학에서 있었던 학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유전공 학부는 기본적으로 1학년 때 다양한 기초 교양 과목이나 또는 이론 수업을 듣고 나서 2학년 때 자기가 원하는 진로와 관련된 학과로 진학을 하는 것이 자유전공 학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대를 보면 전공 영역의 입학 정원 및 성적 제한 없이 선택 가능하다. 단, 의치, 간호, 약수, 사범대 등 국가 자격증 학위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존에 있었던 광역 모집이나 계열 모집을 확대하는 거라고 보시면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성균관대를 한번 예를 들면 성균관대는 인문계에서 인문과학 계열, 사회과학 계열, 자연계열에서는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열 모집을 하기도 했고 학부 모집을 하기도 하는 대표적인 학교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1학년 때 이러한 다양한 기초 교양 과목을 듣고 2학년 때 과 한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진로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는 구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공이나 소프트웨어학은 학부 모집을 하고요. 공학 계열은 신소재, 화공, 기계 정도가 선택할 수 있었던 모집단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공학 계열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성균관대처럼 조금 더 상위권 학과는 배제하고 중위권 학과부터만 이렇게 계열 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무전공학과가 아주 큰 화두가 됐었던 이유는 1월 30일 교육부는 2024년 대학혁신 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무전공 확대와 관련돼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지금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국가 보조금을 조금 더 인센티브로 많이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무전공 선발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움직임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전공 선발은 어떻게 나뉘어져 있느냐? 크게 유형 1과 유형 2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1은 전공을 정하지 않고 모집 후 대학 내 모든 전공을 자율 선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의 자유전공 학부는 내가 원하는 과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과의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데 경쟁자가 많을 경우 학점에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선택하지 못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좀 갖고 있었다면 지금 우리 새로 생기는 유형 1의 무전공 학과는 모든 과를 인원 제한 없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3개 정도 예외적인 학과들이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첫 번째는 의학학 계열이 그럴 것이고요. 사범대도 당연합니다. 하나 더 얘기한다면 계약학과. 이 3개 계열을 제한 나머지 학과는 모두 다 학점과 무관하게 내가 원한다면 그 과를 갈 수 있다라는 게 유형 1이 이전의 자유전공 학부하고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유형 2는 계열 또는 단과대 단위 모집 후 계열 또는 단과대 내 모든 전공 자율 선택 또는 학과별 정원의 150% 이상 범위 내에서 전공을 선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우리 기존에 있었던 거라고 본다면 광역 모집이나 계열 모집이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유형 1은 전체 모집 인원의 10%, 이 두 개를 합쳐서 25% 이상이어야 만점의 가산점을 받고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현재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왜 이렇게 무전공 선발을 늘리려고 하는 건가요? 결국 제 생각으로는 조금 더 첨단 학과의 인원이 많이 필요한데
기존에 이러한 학과의 인원이 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인재 양성이 매우 어렵다라고 판단한 측면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보고요. 무전공 선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첨단 학과, 즉 컴퓨터 반도체 인력을 조금 더 많이 양성하겠다라는 의도가 숨어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에서는 이 무전공 학과 선발 유형 1과 유형 2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기사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한번 어떠한 내용들로 대학의 입장들이 나오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모집 요강이 아무래도 5월 말이니까 앞으로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만 정리를 해보자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현재 자유전공 학부를 학부대학으로 개편해서 올해는 400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고대 같은 경우는 300명 규모로 확대 신설한다라는 말들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특히나 광역 계열 모집을 전혀 하지 않았었던 것이 고려대이기 때문에 고려대는 서울대보다는 조금 더 유형 1과 유형 2를 모두 다 늘려야 하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강대는 현재 2025학년부터는 AI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전공 학부로 50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성균관대는 자유전공 학부의 도입은 당연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양대 같은 경우는 자유전공 학부인 한양인터칼리지를 설립해 330명을 현재 선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대, 중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도 위의 대학하고 비슷하게 무전공 학과와 광역 계열 모집 단위에 대한 다양한 도입을 현재 계획하고 검토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모두 다 계획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말하는 최대 가산점 비율 유형 1 10%, 유형 2 15%를 기준으로 무전공 선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와 같이 보고 있는 자료는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의 정원내 전체 모집 인원이고요. 유형 1은 자유전공 학부 10%,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형 1과 2를 합친 25%의 수치를 계산한 표입니다. 그냥 쫙 보셔도 실로 어마무지한 숫자가 기존에 입시하고 달라질 인원이다라는 게 확연하게 좀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유형 1과 유형 1, 2를 합쳤을 때의 인원은 최대 2 정도까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히 권고사항이 아니라 돈이 지금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교육부의 입장을 최대로 반영해서 비슷한 규모의 인원 증원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초미의 관심은 어쩔 수 없이 어느 과에서 얘네들을 갖고 올 것인가,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기사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서울대학교는 학과별 정원 검토를 아직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공대 인기학과를 중심으로 최대 50% 정원을 감축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고려대와 성균관대는 비슷하게 무전공 선발 인원을 학과별로 균등하게 나눠서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양대식의 무전공 선발 인원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실질적으로 생각을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무전공 학과가 되면 아이들이 그 과를 갈 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인기 있는 학과를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 학과를 지원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안한다면 기본적으로 기초과학이나 기초학문에 해당하는 인문과학 계열이나 자연과학 계열에 있는 학과들은 매우 극소수의 인원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구조라고 한다면 가장 선호하는 학과들에서 인원을 좀 많이 감축해서 자유전공 학부로 끌고 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대학들마다도 이미 그 방안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일관되게 모든 대학이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무전공학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전공 적합성보다 학업 능력 업글이 더 중요한가요? 너무 명확하게 전공적 합성의 진로 연계를 하기보다는 각 과목에 교과 심화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 두시는 것을 저는 좀 추천드리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고1, 고2 친구들은 내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가든 아니면 경영 경제를 가던 전기전자를 가던
2학년 때 물화생지 원이나 또는 문과의 사회나 수학 과목 같은 데서 교과 심화가 철저하게 잘 돼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합격하는 구조입니다. 현재도 좀 그런 패턴으로 바뀌고 있는데 자유전공 학부가 확대가 된다면 조금 더 그런 식으로 그 과목 또는 그 과목의 어떠한 개념에 호기심을 갖고 깊게 탐구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 나 이과 가고 싶은데 뭘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수업을 듣다가 수행평가를 하다가 이 개념이 이 과목에서 뭐야?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교과의 개념보다는 한 단계만 더 들어갈 수 있는 탐구 역량을 갖추는 것, 그것이 나중에 조금 더 선택지가 많아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는 매년 정시에서는 95%에서 100%의 인원이 대부분 이과에서 선발되는 자료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모집 같은 경우도 현재 문과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과 아이들이 합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서 미루어 볼 때 기본적으로 자유전공학부는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인재 양성이거든요. 그때 어쩔 수 없는 기준이 수학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학 등급이 안 좋거나 또는 수학이 좀 애매하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자유전공 학부를 쓰는 건 조금 더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미리 조금 말씀을 드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무전공학과 경쟁률이 많이 올라갈까요? 어차피 우리가 신설학과나 어떤 기존의 입시 결과가 없었던 것들이 새로 생기면 케바케입니다. 경쟁률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는 생각한 것보다 경쟁률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학교마다 다를 것입니다. 결국 우리 작년에 서울대 같은 경우도 첨단 융합학부가 생기면서 전기정보를 쓸 거야, 자유전공을 쓸 거야, 첨융을 쓸 거야를 갖고 정말로 아이들이 아주 치열하게 막판까지 고민을 하고 썼었던 그런 현상이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조금 더 눈치 작전이 좀 심해지지 않을까.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무전공학과, 전기전자와 무전공학과 그런 형태로 결국은 아이들이 끝에 어떤 학과를 선택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유형 1과 유형 2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무전공 확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수시모집 요강이 나오기 전에 그냥 저희 유클 식구들은 이렇구나 하고 그냥 바라보시고 끝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시모집 요강이 나오고 각 대학의 전형별 인원, 그 다음에 어느 과에서 조금 더 많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학교별로 어떠한 입시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중간고사 정말로 한 문제라도 더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게 훨씬 더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나 학과에 다다를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